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7단원 반갑다 국어사전 국어활동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국어활동은 62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가면서 선물상자 포장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상자 포장하기.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 예쁘게 포장해주면 받는 사람의 기쁨은 훨씬 커집니다. 그럼 선물 상자를 예쁘게 포장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준비물은 선물 상자, 포장지, 양면 테이프, 가위네요. 먼저 선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자릅니다. 상자를 포장지 가운데에 놓고 두께를 재어 손으로 눌러 표시해 둡니다. 표시해 둔 부분을 접고 남는 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다음은 선물 상자에 포장지를 씌웁니다. 포장지에 상자를 올려놓은 다음 포장지 양끝이 가운데에서 겹치도록 씌웁니다. 겹치는 부분을 2-3cm 두고 남는 부분을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겹치는 부분의 한쪽을 1cm 정도 접습니다. 접은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때 포장지를 상자 가운데에 맞추어 당기면서 붙입니다. 그런 다음 옆면을 포장합니다. 옆면 포장지를 상자 위쪽 가장자리에 맞추어 아래로 접고 양옆 포장지를 가장자리에 맞추어 안쪽으로 접습니다. 아래쪽은 접은 선이 상자 가운데에 오도록 접으면 됩니다. 접은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마무리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선물 상자를 깔끔하고 예쁘게 포장하려면 포장지가 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접는 부분은 손으로 힘을 주어 눌러서 접습니다.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선물 상자 포장하기에서 뜻을 모르는 낱말을 국어사전에 씻는 차례대로 쓰고 그 뜻을 찾아 써봅시다. 자, 영상을 멈추고요. 모르는 낱말과 그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봤나요?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포장이라는 낱말을 적어봤어요. 자, 이것의 뜻은 물건을 싸거나 꾸린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낱말은 접다입니다. 접다는 천이나 종이 따위를 꺾어서 겹치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낱말은 마무리라는 낱말인데요. 일이나 사건의 끝맺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낱말은요, 가장자리라는 낱말인데요. 자, 이것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참고해서 국어사전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낱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이에서 찾은 낱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선물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자, 포장이라는 낱말을 넣었고요. 색종이로 학을 접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접다라는 낱말을 활용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저녁 때 숙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때에는 마무리라는 낱말을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자리를 넣어봤는데요. 교실 가장자리에 식물을 키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선물 상자 포장하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먼저 선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자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선물 상자에 포장지를 씌우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을 쌓은 포장지의 모서리를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잘했나요? 부족하다면 여기를 볼게요. 뜻을 모르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을 때는 낱말의 첫 번째 글자부터 첫 자음자, 모음자, 받침 차례대로 찾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이라는 낱말은요, 첫 자음자가 시옷, 모음자가 에, 그리고 받침은 이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물을 볼게요. 물에서는 첫 자음자가 미음이고요, 모음자는 우, 받침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쪽에 문제 1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표기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어봅시다. 정수는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인데 내 친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귀어 아주 가까운 친구이다. 3학년이 되자마자 정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부모님께서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사는 집도 이사했기 때문이다. 오늘 문득 정수가 생각나서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했다. 그런데 마침 몇 시간이 지나서 정수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옳은 표기일지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해봤나요?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괄호는요, 바로 사귀었던. 자, 이게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은 사귀어.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바뀌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귀었던, 사귀어, 바뀌었는데를 줄여서 사귀었던, 사겨, 바뀌었는데처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낱말들은 줄여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1의 괄호 안에 자, 알맞은 표현을 한번 찾아서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게 맞죠? 그쵸, 사귀었던, 이게 맞고요. 그 다음은 사귀어. 자, 마지막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 가운데에서 바른 표기를 고르고 완성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자, 1번. 체육 시간에 공을 쫓아 열심히 뛰었다. 자, 뛰었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고양이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팔을 자, 뭐가 될까요? 핥히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힘드니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원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